네, 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광규 주임입니다. 데이터 활용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 코리아 데이터 비즈 트렌드 올해 첫 기조대담은 중앙대학교 김상현 교수님을 모시고 데이터로 해결하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다른 강연에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디지털 융합 멘토로 소개하시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짧고 굵게 저를 소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 나름의 호를 정해본 것이 바로 미래를 그리는 디지털 융합 멘토인데요. 요즘 이 디지털 기술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기술 자체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에,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해설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 멘토, 디지털 융합 멘토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오늘 행사는 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만큼 또 데이터에 관련돼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가 데이터로 해결하는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의 특징이나 유형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데이터로 풀어갈 수 있는 사회 문제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교육 산업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또 크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부유층 자제분들과 사실 서민 계층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과외를 받는다든지 혹은 또 학원에 어떤 고액의 어떤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그걸 이제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격차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데이터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데이터와 AI 기술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이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회, 소위 말하면 우리 AI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량들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가외 선생님의 역할, 예를 들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 잘 막히는 문제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 플랫폼에 올렸더니 우리 소위 그 영상 인식 기술, OCR이라고 하는 혹은 또 언어 인식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 플랫폼이 인식해가지고 그에 맞는 해답이나 혹은 풀어가는 과정을 이 학생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학생이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이걸 해결하려면은 고액 과외 선생님을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좀 힘든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도 이 플랫폼에 아주 적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이 AI 과외 선생님을 얻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AI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의 개별 취향, 성취도, 맞춤화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금융업계인데요. 근데 우리가 금융 서비스의 여러 영역들 중에 자산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산 관리.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럼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알지만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대의 금융은 영업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영업점에 자산 관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상담사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주 그 소수의 특정 계층, 소위 고액 자산가 계층이죠. 이 고객들만, 전체 고객이 아마 1% 남짓일 거예요. 이분들만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고 여러 투자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민 계층 혹은 소액 자산 계층에서는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알지만 내가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죠. 근데 최근에 이 핀테크 업계에서 이 자산관리 솔루션들, 다양한 금융 데이터와 이 AI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을 탑재한 이 자산관리 솔루션들이 이 플랫폼 영역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액 자산 계층이나 서민 계층 혹은 또 학생분들이 이렇게 나의 그 어떤 자산을 이 로보 어드바이저나 챗봇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고 케어를 받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 영역에 소외되었던 어찌 보면 양분되었던 이 시장을 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바로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이 다양한 아주 범용적인 자산관리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해소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선진국들이 기사에서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막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정부들의 다양한 뭐 데이터 활용 사례나 공공 영역의 활용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공공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시민 서비스라든지 행정 서비스 자체를 혁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기를 창출하는 활동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행정 데이터 상당히 거대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으느냐, 이 게더링이라는 측면, 이것을 좀 제대로 잘 갖춰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의 ARDN이라는 사례인데요. Administrative Research Data Network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실제로는 여러 부처에 산재가 되어 있죠. 여러 공공기관이나 각 정부 부처에 이 각 특정 영역들의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 융합적으로 모아서 이게 시민 서비스를 혁신하는데 혹은 또 관련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 2기를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영국이 이 ADRN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총리실 산하의 이 기관 조직을 둬가지고 여러 부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부처의 서비스에 혹은 여러 기업의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공공 데이터, 행정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잘 골고루 모으자 해서 이 퀀티티라는 측면들을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이 대량의 데이터,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잘 모으자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잘 모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데이터나 이렇게 모으면 소위 말하는 요즘 갈비지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모이는 것은 유지보수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질의 데이터를 잘 걸러내서 모으자. 그래서 퀄리티라고 하는 측면을 두 번째 기본 원칙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디폴트라고 하는 이 자동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부처나 기관들의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플랫폼을 만든다 해서 특정 시점에 자 데이터 공유하세요 해가지고 모으고 나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모아야 되고 또 모아야 되고 이런 또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적으로 자동적으로 데이터들이 모이고 쌓이게끔 구성하자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 디폴트라는 원칙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활용처에서 좀 손쉽게 갖다 쓸 수 있게 이 활용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데이터만 잘 모아두면 뭐합니까? 이걸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 활용 기관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용성, 활용성을 높이자라는 것이 네 번째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칙은 이를 통해서 어떤 공공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혁신에 잘 활용하자.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ADRN 사례는 공공 영역에서 데이터를 잘 모아서 활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사례로 이 보스턴시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보스턴시가요. 이 공공 영역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바로 이 식품의 위생을 관리 감독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바로 옐프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맛집 평가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 식당 저 식당 다니고 후기도 남기시고 평점도 남기시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 공공 데이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이 식당의 후기들을 쭉 이제 축적된 후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 식당이 위생에 문제가 있더라. 뭔가 식재료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더라. 식약처가 이것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그 이제 관리 감독 기간 혹은 그런 시점이 되면은 요 식당들을 타겟으로 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라면은 아주 몇몇 업체만 딱 찍어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관리 감독 실제로 현장 어떤 점검을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시민분들이 뭐 식중독 걸리시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그 식당에 나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주로 썼었는데, 이렇게 그 옐프라는 업체의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 위험성이나 관리 감독 대상을 지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식당들을 집중해서 좀 케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바로 이 민간과 공공이 결합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예측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행정 서비스, 도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는 대만의 폴 IS라고 하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찌 보면 국민 투표라고 하는 방식,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그런 또 니즈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만약에 이 투표를 건마다 오프라인 정말 우리가 기표하듯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이것을 대만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실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했냐? 그 온라인 투표도 아니고요. 이 시민들이 SNS 상에서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중을, 여론을 파악한 것이죠. 어떤 사례에다가 이것을 적용했냐면요. 우버라고 하는 우리 공유 택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진출할 당시에 대만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할 당국에서 이 우버가 우리 대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은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 SNS의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혹은 어떤 그 코멘트를 잘 분석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 결정을 한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우리가 영국의 데이터 집계 어떤 통합 사례, 그리고 미국 보스턴시의 어떤 정책 모니터링 사례, 그리고 대만의 또 의사결정 사례에서 보시듯이 이 공공행정 영역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민간 영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해결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있는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례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좀 한번 트렌드 중심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네,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 데이터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면서 사실 그들은 뭐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 비즈니스 목적을 따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시켜 나가는 그런 효과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이키가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 다양한 데이터 솔루션 업체, 데이터 게더링 업체,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을 M&A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 조디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분석 회사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작년 2021년 2월에는 이 데이터 통합 플랫폼 데이터 로그를 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분석 업체를 M&A 하는데 아주 집중을 했을까? 가만히 나이키의 어떤 최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이키의 어떤 제품들을 예를 들면 운동화라든지 혹은 뭐 티셔츠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고 혹은 신발을 착용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활동을 할 때 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를 측정하거나 혹은 나에게 맞는 어떤 운동화의 모양이라든지 구조를 파악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를 통해서 나이키가 물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기반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제품 라인업의 다양한 어떤 효과나 어떤 연구개발에 피드백되는 정보들을 얻고 여기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 사회 문제 중에 이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 민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또 신발을 착용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이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공공에서 수집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나이키라고 하는 이 건강 어떤 관련된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이 데이터를 이 공공 영역에서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민간에서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사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민간과 어떤 공공이 결합돼서 정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대개 하나씩 그 AI 스피커를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죠.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은 뭐 TV 리모컨 역할을 하거나 우리 불을 켜달라 꺼달라 뭐 이런 거 명령을 하는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쓰고 계신데, 이 AI 스피커가 매우 긴급한 상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제 옆에 사람은 없고 전화 버튼 누르기도 좀 힘든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시면서 AI 스피커에게 119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AI 스피커가 이것을 인식하고 119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인가요? 통계를 봤더니 이 AI 스피커로 구조된 이 어르신, 정말 긴급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1년에 몇십 명이나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 몇십 분의 어르신을 목숨을 살린 이 AI 스피커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인데요. 바로 이 AI 스피커라고 하는 것이 민간 영역에서 우리 이제 집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발전하고 있지만은, 바로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이 인명 구조 작업, 긴급 상황에 뭐 119나 경찰에서 이 어떤 다양한 어떤 소통을 하는 그 역할을 민간의 이 AI 스피커가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공공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근 ESG 트렌드가 되게 핫 토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ESG 관련된 그 산업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되게 활발히 좀 이용되고 있고, 또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도 참 많다고 저는 본 것 같은데, 혹시 사례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요즘 이제 ESG가 이제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ESG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적 가치고 G는 지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각기 얼마나 거대한 영역인지 이제 기업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ESG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은 각기 다른 영역이고 다양한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ESG 경영으로 나아가야 될지 매우 복잡한 어떤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E라고 하면 환경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또는 이제 제조업이면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친환경 공정을 이용해서 이 지역 사회의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영역에서의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 조금씩 확대되고 있죠. 많은 제조업들이 이제 생산 현장에 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말 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다양한 물질들의 배출 어떤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또 연구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이 가상 상황으로 또 전환을 시켜서 실제로 다양한 시간과 노력과 어떤 자재가 드는 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E라고 하는 부분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스코틀랜드 친환경 기업 중에 IE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IES라는 기업이 영국의 노팅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이 지역 어떤 사회 혹은 이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자, 혹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자,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팅엄 지역을 탄소 배출 제로의 마을로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IES라는 기업이
이 지역에 건물이나 혹은 교통수단들 혹은 또 여러 지역 스팟별로 센서들을 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서에서 수집되는 이 환경 배출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또 우리가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똑같이 이것을 도시를 꾸며놓고 이 친환경 어떤 관련된 이슈들 혹은 각종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다양한 이 도시의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날이 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S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IBM 사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범죄 영화 즐겨 보시는 분들 이 그 CCTV를 범죄자를 색출해내는데 혹은 범행 동기나 장소들을 찾아내는데 여러 또 이 그 수사관들이 CCTV 영상을 돌려가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이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인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착안한 것이죠. IBM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도시라든지 여러 지역의 이런 영상들, CCTV 영상들을 수집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붙이는 거예요. 이 AI 솔루션 이름을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IBM이 AI 모델로 지금 브랜드를 내세운 것이 바로 왓슨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여러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범죄자를 파악해낸다든지 혹은 또 피해자의 사망 유형 등을 분석한다든지 뭐 보험업계나 혹은 수사 이런 또 경찰 이런 쪽이랑 연결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 다양한 재미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데이터 활용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이네켄이 기업 내부 감사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다 내부 감사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각종 조직에 우리 속해 있는 조직들의 정말 이렇게 돈을 잘 썼나 혹은 또 여러 경영 활동들을 잘했나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또 감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서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식이라고 하면은 내부 감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몇몇 부서를 이제 찝어가지고 그 부서만 감사를 하고 전체가 문제가 없다 혹은 이 부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샘플링이라는 방법이죠. 전체 부서의 한 5에서 10% 정도만 그 샘플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부서가 저쪽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 부서가 샘플링에 안 들어가면은 기업이 정말 제대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감사 기간에만 이 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경영 활동 1년 내내 각 부서에 이 감사에 해당될 만한 그 관련 데이터들을 이 시스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1년 내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혹은 중간중간에 알람이 오겠죠. 이 부서의 경영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 감사실에서 이걸 잘 포착하고 있다가 이 감사 기간에 그 부서들을 집중적으로 샘플링 대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의 정확도도 올라갈 수가 있고 단순히 문제를 잘 찾아낸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1년, 2년, 10년치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말 하이네켄 전사적으로 이 경영 활동을 개선하는, 즉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데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특정 영역에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이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대표적인 이 거버넌스, 즉 지배 구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기에 미래의 데이터 비즈니스 트렌드나 아니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뭐 개선시키는 이런 미래의 관점에서 좀 그 뷰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 정말 이게 그 미래 데이터를 딱 한마디로 이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요 한 단어로 설명드릴 것 같아요. 바로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주무실 때까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사실 모든 소통과 모든 거래와 모든 정보 검색 그리고 업무까지도 활용되고 있죠. 바로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여러분들 일상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디지털 디바이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 디바이스의 역할은
어떤 업종별로 서비스별로 개별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기기 안에서 모든 업종의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업종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나 이런 어떤 그 활용도가 나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 모이고 융합된다라는 점이 바로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융합에 그 어찌 보면은 그 정말 이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다. 이런 측면에서 뭐 공공 영역,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이 개인들의 어떤 그 디지털 기기나 이 데이터 경제를 활용하는 어떤 생활 스타일들을 살펴보시면은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융합해가지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요즘 많은 소비자들도 나를 잘 모르는 기업 서비스, 나를 잘 모르는 공공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아요. 네, 그런 서비스나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스팸이다, 정말 이거는 그냥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마 앱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어떤 과격한 소비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이 개인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결합하고 융합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각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융합이라는 것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도 결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종별 데이터도 결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이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좀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이상으로 2022 제1회 코리아 데이터 비즈 트렌드 기조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